보통은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인 현대인들에게 무한화사는 한자풀이 그대로 입구.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치매의 한의학적 치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치매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치매의 위험성과 또 치매와 건망증의 구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매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치매의 한의학적 치료와 예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요. 미치광이치의 어리석을 매로 행동과 언행이 어리석고 이상하다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조선실록에서도 여러 곳에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조선 최고의 장수를 누린 왕 영조는 83세로 숨을 거두기 전 15년 동안을 건망증과 치매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영조 나이 67세였던 제위 37년부터는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기록이 곳곳에서 나오고 늙어서 정신이 흐릿하다는 뜻의 혼모, 망각이라는 말이 자주 보였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제위 51년 81세 때에는 영조의 치매 증상이 매우 심해져서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조년각 일기에는 영조의 치매 증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대로 나타나서 영조의 치매가 덜했다, 더했다, 오락가락하니 헛소리로 한 하교의 반포는 절대 금한다 라든지 헛소리를 하시는 중에 내리신 하교가 한두 번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심지어 영조는 신하들에게 어제 본인의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 확인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이 병의 깊고 오래됨을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 발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70만 5,437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연령대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얘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치매가 암보다 더 두렵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치매는 100가지 이상의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재정적인 어려움은 물론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지는 큰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치매로 인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에서 매우 심각한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치매 환자는 최근 10년간 약 4배가 늘어났고 65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는 것으로 나타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는 조금만 기억력이 떨어져도 치매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치매와 건망증은 완전히 달라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와 건망증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과거 기억에 대한 힌트를 줬을 때 바로 기억을 떠올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명절 가족 모임에 왜 손주가 못 왔는지 기억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라고 어렴풋이 기억하면 건망증입니다. 반면에 명절에 가족이 모였어? 그럼 기억이 없는데? 라고 하면 치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외에 계산을 못하거나 길을 못 찾거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 진화로는 80여에서 90여가지 또는 100가지 이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3대 원인 질환은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치매의 원인으로 불리는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치매로 71.5% 이상 하는 가장 많은 비율에 해당되고 16.8%에 포함되는 혈관성 치매가 뒤를 잇습니다. 노인성 치매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의학적으로는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여 엉겨붙으면서 뇌세포를 파괴하여 인지 능력을 떨어뜨려 생긴 병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의 피부가 말랑말랑 쫀득쫀득한 데 비해 어른이 될수록 노인으로 될수록 피부는 검버섯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근육과 혈관은 물론 뇌의 실질도 그런 퇴행성 변화를 생기면서 갖는 당연한 기능저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혈관성 치매는 뇌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발생하며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 혈증과 같은 만성질환, 우울증,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며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에 지방이 쌓이면서 뇌 조직이 손상되어 치매가 생긴다고 합니다. 노인성 치매라고 불리는 알츠하이머병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장 흔히 발생되는 치매의 원인으로 전체 치매 중 약 50%의 원인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치매의 가족력이 있거나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를 높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걸리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 질환이지만 치매의 30% 정도는 치료가 가능한 원인을 조기에 찾아내서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증상을 지연시키고 따라서 조기에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풍과 같은 뇌졸중 후에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는 전체의 약 10에서 10%에 해당합니다.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그 중에 다시 약 15%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뇌졸중의 병력 등이 있을 경우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루이체 치매는 파킨슨 증상이라 불리는 움직임의 장애가 같이 나타나는 치매입니다. 파킨슨 증상은 파킨슨 병이 있을 경우 나타나는 손의 떨림, 행동의 느려짐, 뻣뻣한 움직임, 종정 걸음 등의 증상을 함께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루이체 치매 환자의 뇌를 현미경으로 관찰할 경우 이상 단백 덩어리가 보이며 이를 독일의 학자 루이가 처음 발견하여 루이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여서 병명이 붙여졌습니다. 물론 이런 세 가지 주요 원인 질병 외에도 기타 질병에 의해 치매로는 픽,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헌팅턴병,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의한 치매, 알코올성 치매, 뇌 손상 후의 치매 등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치매의 원인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 다음은 치매의 주된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일한 증상이 아니라 다발성 인지장애와 일상생활의 능력 장애의 결합으로 정의할 수 있는 복합적인 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발성 인지기능 장애는
기억장애, 언어장애, 시공간 능력장애, 성격 및 감정의 장애, 전두엽 기능 장애 등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DSM-4에 따르면 기억장애와 다른 인지장애가 하나가 있는 경우에도 치매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 5가지 증상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본다면 첫 번째, 기억장애는 최근에 있던 일부터 기억하지 못하지만 증상이 경과할수록 오래된 일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본인의 생일, 주소는 물론 자식의 이름이나 생일, 몇째, 나이들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로, 언어장애는 글의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째로, 시간, 공간 능력 장애는 길을 찾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처음 가는 곳을 찾기 어려워지고 병이 진행되면 집을 잃거나 집안에 있는 화장실도 찾기 어려워집니다. 저희 진료실에서도 치매 환자가 내원하셔서 여기가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병원이거나 한의원이란 말을 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넷째로, 감정장애는 감정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되고 자신이 즐겁다 생각하는 특정 행동만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상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섯째로, 전두엽 기능 장애는 점점 고집이 세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신경질을 자주 내며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난청과 우울증은 매우 흔한 증상으로 원인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치매를 악화시켜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영조의 치매 증상은 이명과 난청이 동반돼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귀가 어두워지면 총기가 줄고 뇌의 인지 능력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고 총명의 총자도 귀가 밝다는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양의학도 최근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존스 홉킨스대 의대가 공동으로 2012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력이 정상인 경우보다도 경도 난청의 치매의 경우에는 1.89배, 고도 난청의 환자인 경우는 4.94배 이상 높은 걸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또 우울증도 난청과 마찬가지로 치매를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요소입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노인성 우울증의 증상의 경우 단기 기억 장애와 경도의 인지장애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치매와 구분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건망증과 가벼운 인지장애 수준의 문제만 보일 때 바로 더 이상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적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한 치매를 진단하는 것은 크게 4가지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환자분이 내원하셨을 때 문진, 그다음에 정신상태검사를 그리고 신경심리검사를 통해 인지 기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통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치매 환자들이 자주 나타내는 이상 행동 또는 문제 행동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치매의 원인 질환에 대한 감별 질환을 하게 되는데요. 원인 질환에 대한 감별 진단은 뇌 영상 촬영이나 혈액 검사를 포함한 임상병리 검사 결과를 통해 치료 가능한 치매와 치료 불가능한 치매를 분류하는 데 참조하고자 합니다. 치매 초기이거나 경도 인지 장애인 경우에는 뇌 영상과 임상병리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문진과 신경심리 검사를 통해 인지 기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부분 그리고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를 차지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치매를 분류하는 것과 실제 치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대부분의 치료법은 양방적으로도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한방 치료에서 양방과의 차이점 및
한의학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양방의 장점은 다양한 평가 도구와 혈액 검사 및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통해 원인 질환을 감별 진단할 수 있고 병정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매는 완치보다는 관리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의학의 다양한 치료 기술이 양방 의료와 보완될 필요가 있고 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최근 여기저기 많이 생기는 치매 종합센터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치료팀에 대한 접근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역시 양방과 한방의 특징을 보완하고자 함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예입니다. 치매의 한의학 치료는 주로 치매의 원인보다는 현재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치료의 장점은 치매 외에도 전반적인 신체 증상 개선과 통증의 관리가 가능하고 환자와 보호자 과정 모두에게 쉽게 접근해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고 기공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면에서 큰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가 별로 없는 단순 경도 인지장애나 다른 인지 영역의 장애가 없는 건망증 단계에서 특별한 치료적 접근이 없는 양방 치료에 비해서 한의학적 치료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고 실제로 치료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의학에서 전통적인 방법의 치매의 원인은 4가지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신 부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바가 부족하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 신체가 허약하거나 또는 오랜 병으로 영향을 잃어 간신의 기능이 부족하고 뇌수가 충만하지 못하여 정신기능, 기억이 재작용을 못해서 치매가 온다는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 기혈휴허라고 합니다. 음식이 절제되지 못하고 비위가 손상되고 또는 오랜 병으로 영양이 충분하지 못하여 기혈이 허하게 되고 뇌수가 역시 충만하지 못하게 되어 치매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담탁족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기운의 울체가 오래되어 기혈진액의 순행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음식이 적절하지 못하여 비위가 손상되고 진액을 만들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질병에 속발하여 노폐물이 많아져서 머리의 맑은 기운을 막게 되면 치매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체혈어의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기운의 울체가 오래되어 혈액이 운행이 순조롭지 못하여 되거나 출산 시 손상 또는 두부의 외상 등으로 어혈이 만들어지게 되면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로 인해 치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잘 파악하여 환자 개개인의 기혈 음항, 허손과 같은 컨디션에 맞춰서 잘 알고 계시는 침, 부항, 뜸, 한약 이런 한의학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의 진행 상태 및 증상 강도에 따라 허증 치매와 실증 치매로 구분하여 치료하기도 하는데요. 관련 경락 결자리에 침과 유효 성분을 추출한 약침을 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허증이 심한 경우에는 하단전 부위에 뜸 시술을 하여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치매 예방 10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치매는 무엇보다 머리를 자주 써야 합니다. 책을 읽고 쓰고 말하고 바둑, 고스톱 등 각종 게임도 즐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서 뇌를 자극시켜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손, 발, 몸을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걷고 춤추고 노래하고 집안일이나 동네 일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손주를 봐주는 것은 몸이 힘들어져도 마음과 정신은 젊어진다고 하는 것이 유의이기도 합니다. 운동은 가장 좋은 항우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청각의 소실은 소통을 방해하고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해서 젊어서부터 이어폰 사용 등을 해서 청각이 망가지는 일을 방어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적절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극도로 감정을 억제하면 암이 생기고 화를 잘 내면 심장이나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지듯이 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뇌를 혹사시키거나 뇌를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건망증은 스트레스에 쌓인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뇌를 혹사시키거나 피로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격리를 피하고 집안, 사회, 특히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좋은 친구, 자주 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신체 활동은 물론 치매 예방에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로 알리와 같은 유명 권투 선수들이 치매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머리에 충격을 가한 일은 피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알코올, 담배, 진통제, 수면제 등 불필요한 신경 자극을 하는 약물이나 습관들은 피해야 합니다. 뇌와 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 치매를 유발하기 쉬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 번째로 식사량을 유지하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빠지고 기력이 감소하고 컨디션이 저하되면서 오히려 치매가 유발되거나 유사한 증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치매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참고하셔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감 Q&A 시간입니다. 오늘도 치매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최근 치매 환자와 관련된 다큐를 보았습니다. 워낙 현실적인 자료들을 보여줘서 큰 충격이었는데요. 아직 노년이 되진 않았지만 치매를 앓고 싶지 않아서 앓지 않을 수 있는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방금 전에도 제가 치매 예방 10계명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를 위해 본인에게 알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운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걷는 운동을 하거나 필라테스를 하거나 수영하거나 무슨 운동을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취미가 있으신가요? 아직 적절한 취미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활동, 저런 활동을 조금씩 접해보면서 최적의 취미 활동을 갖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세밀한 손동작을 사용하는 취미가 좋은데요. 서예, 자수, 그림 그리기, 바둑 등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손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두뇌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잡지를 매일 읽으면서 두뇌 활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두뇌 활동을 쓰는 글을 쓰는 활동은 매우 좋고요.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 것도 기억력을 유지하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거창한 글쓰기나 작가가 아니어도 자신의 이야기를 글쓰기로 일기로 남기는 것은 본인의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지만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여 뇌에 압박을 가하고 뇌를 피로하게 하여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중을 관리하여 살이 찌지 않도록 하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사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고 염분이 너무 많거나 빵, 떡,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밀가루와 같은
탄수화물 섭취를 피하고 열량 섭취를 적절히 해야 합니다. 요새와 같이 추운 날씨에 외출하는 것은 가급적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운 온도에 노출되면 뇌경색이 일어나거나 혈관성 치매로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안에서 충분히 온도에 적응을 시킨 뒤 외출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변비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혈압이 높은 사람은 대변을 보기 위해 힘을 쓰다가 뇌졸중이 오거나 혈관성 치매에 유발되는 이유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한 음주, 담배, 카페인 등을 삼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음주는 과다할 경우 직접적으로 인지 기능을 저하시켜서 알코올성 치매로 바로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담배는 심폐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치매의 한의학적 치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치매의 위험성과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또 치매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법을 알아보고 치매의 한의학적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치매의 예방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어 여러분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